맞아. 싸우면 당하지 마세요. 니네만 입이야? 이러면 싸울 수 있는데 우리 애들이랑은 그렇게 싸우지 못하니까.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노아 얘네가 지금 접시가 제일 부잔데? 죄송해요. 저희 것부터 틀렸어요.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안 먹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줄게요. 칼버튼이랑.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휘진이라고 합니다.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년 차 뇌성마비 장애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 이준호입니다. 저희 아이는 28주 차에 조산으로 태어났는데 그때 그 산소 결핍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뇌성마비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84일 동안 인큐베이터 중환자실에 있다가 960g에 태어나서 지금은 아주 튼튼한 딸이 됐습니다. 두 살 때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1살 되기 전에 바로 진단이 내려지고 그때부터 치료를 했었다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시체 조건을 갖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2살 때부터 지금까지 23, 4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재활치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중치료라든가 운동치료, 작업치료, 로봇을 이용한 재활치료까지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 행사도 참여하고 있고 치료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지식을 가장 많이 쌓은 것 같고 좋은 사람들도 정말 많이 만났고요. 그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장애인 이휘진이 아니고 그냥 20대 이휘진이 될 수 있어서 매 순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밴드를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장애인 밴드를 들어가서 보컬로 이제 활동해보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걸 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몸과 손이 다 불편하지만은 드럼을 배운 친구도 있고 또 시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보드를 정말 열심히 잘 다루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하모니카도 열심히 부는 친구도 있고 그 화합이 돼서 5명의 친구가 되게 아름다운 그 모습을 연출해내는 것을 보면서 좀 더 기다려주고 응원해 준다면 이 친구들도 충분히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집에 있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 정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어려서부터 말띠라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다고. 이게 여행이라는 거는 뭐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건 그런 뭐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딸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는 거는 제가 딸한테 물려줄 수 있는 하나의 유산이다 생각을 하고 추억을 되게 많이 물려주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몸이 불편하고 사실 한번 밖으로 나가려면 준비하는 게 사실 다른 사람보다 2배는 더 오래 걸리는데 저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도와줘야 돼요. 한 가지 정도 할 수 있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큰 장애가 없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되게 심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부터 잠들기까지 이제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도 부모가 있으면 그래도 더 많은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몸이 지금 건강하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체험을 해주고 싶었고 하기 힘든 경험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휠체어를 끌고 뒷바퀴로만 정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그렇게 11km를 달려서 샤르니 숲길을 횡단을 한 적도 있고요. 곧자왈에 휠체어를 끌고 무턱대고 올라갔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휠체어 끄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저는 등하고 그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그 다음날 누워만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트 체험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 이제 벌써 3번을 했는데 체험이라는 거는 겪지 않아야 될 경험을 빼놓고는 저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경험해서 나 저기 가봤어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장애 여행사에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무장애 객실이 그 전날 세면대하고 기물이 좀 파손이 되는 바람에 특실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특실에 가보니까 방이 룸이 3개고 샤워실이 2개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태어나서 23년 만에 떨어져서 잤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해서 허리와 고관절에 무리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밤에 자면서 2번 내지 3번 정도는 체형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따로 자는 게 좀 어려웠었고 또 침대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져 본 적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모서리 쪽에서 항상 같이 잠을 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침대를 따로 써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더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따라가도 괜찮겠냐고. 그래서 정말 한 걱정을 하셨는데 괜찮다고 핸드폰 있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겠다고 해서 그날 처음으로 따로 잤는데 그날은 되게 푹 잘 잤다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저도 수면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신기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사실 도전하기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였고 그때 4학년 때 그 고관절 양쪽 좌우쪽 고관절 수술을 하고 왼쪽 발목 수술을 하고 발끝부터 배꼽까지 통깁스를 하고 그렇게 약한 경기를 했었고 정말 그때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하실 정도로 진짜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딸이 잠을 잘 못 자가지고 3년 정도를 제 배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재웠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게 그때 수술을 7월 28일 날 했는데 그날만 되면은 악몽을 계속 꿔가지고 제가 악몽을 꿀 때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그러면 옆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도 최대한 잠을 깨지 않게 하려고 막 숨죽이고 막 울고 그랬는데 배 위에서 한 30분 정도 있으면 잠을 잘 자더라고요. 내려놓으면 또 깨고 또 배 위에 올려놓으면 잘 자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년 정도를 재웠는데 초등학교 4학년 되면서부터는 이제 힘들더라고요. 뭐 조금씩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 분리불안 증세인데 사실은 그 약으로
치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몰라서 그냥 무대뽀로 그렇게 어느 정도 심했냐면 빨래를 해서 베란다에 널으러 이제 빨래를 널으러 가면 그때 잠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면은 울어요. 그래서 빨래 2장 널고 와서 얼굴 보여주고 빨래 2장 널고 와서 얼굴 보여주고 제가 화장실에 가도 제가 안 보이면 또 울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선에서 5초 이상 안 보이면 울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이제 화장실 문을 열고 항상 용변을 보던 그런 습관이 생겼었는데 그게 지금 그걸 가지고 저한테 구박을 하더라고요. 왜 화장실 문을 열고 보느냐.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물론 화장실 지금 이제 항상 문을 꼭꼭 잘 닫는데 가끔 문을 열고 이제 있으면 왜 화장실 문을 안 닫냐고. 사실은 그 습관이 딸 때문에 생긴 건데 지금은 또 잘 극복을 해서 분리 불안 증세는 이제 딸은 없어졌는데 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딸이 어디 1박 2일 캠프 가면 혼자 자연스럽게 술 한잔 마시고 편안하게 뭐 영화를 보든 사우나를 가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막상 1박 2일 뭐 캠프를 가면 오히려 저는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또 달려가야 되니까 오히려 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술도 못 마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딸이 그냥 옆에 있는 게 항상 편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는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분리불안 증세가 생기는 게 아닌가. 딸이 이제 가끔 우스갯소리 놀리는데 이왕이면 이제 영양학적이나 아니면은 좀 더 맛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리 학원을 이제 거의 2년을 다녔습니다. 2년을 다녔는데 한식, 양식, 중식, 일식은 이제 손이 뜨거워서 안 되고 제과 제빵까지 자격증은 이제 몇 개 땄는데 외식을 안 하려고 합니다. 등갈비찜을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먹어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게 잘하셔가지고 막상 해주면 저한테 하나 먹어보라고 권해주지 않고 혼자 다 먹는 경우가 거의 뭐 대부분이고 왜 안 주냐 그럼 맛있어서 그랬다. 네, 너무 맛있어요. 혼자 앉아 있는 것도 불가능하고 30cm가 되는 침대 매트리스를 혼자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가 불가능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게 앉아있질 못했어요. 5초도 혼자 못 앉아 있어가지고 항상 뒤로 넘어지고, 물론 지금도 사실 불안정하긴 하지만, 항상 치료가 끝나고 나면 저녁 8시에 아빠가 1시간씩 운동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기 그래서 아버지가 그만큼 더 해주시려고 했는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성인들도 견디기 힘든 뭐 고통들을 많이 겪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사실 지금도 보시면 발음이 살짝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되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언어치를 하고 그 병원 생활 와중에도 뭐 눈높이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도 이제 받고 이제 해서 이만큼 좋아진 거지. 저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좋아진 건 아니고요. 아직도 불안한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일체 안 돼 있을 때 옆으로 넘어질까 봐. 그리고 앞으로 앞에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조그만 돌 아니면 조그만 턱이 있을 때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제가 인지를 못 해가지고 그 턱에 걸려서 그냥 그 상태로 얼굴을 바닥에, 저는 99%라는 개념이 아니고 100%라는 생각으로 항상 조심하고, 제가 먼저 떠나고 남아있을 딸이 스스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 부모님들이 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다른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겨진 내 아이가 비장애인 같이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국가가 안전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할까? 정말 꿈 같은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쪽에 배 안 보여? 봐봐. 저쪽에. 저 먹고 가는 배야. 저는 고깃배는 아닌 것 같은데. 조명 보니까 되게 크게 보이는 그 케이블카, 전국에 있는 케이블카를 다 타보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끼리 해외를 나가보는 거. 캠핑카를 타고 대한민국에 있는 읍 단위 이상을 가서 1박씩 하는 거, 스카이다이빙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서울 전국에 있는 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빠, 평소에 제가 막 힘들다고 투정 부릴 때도 있고, 더 막 해달라고 떼쓰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빠는 다 알아줄 것 같아서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고, 그와는 별개로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음 생애에도 내 딸로 태어나 꼭. 그러면 지금보다 딱 10배만 더 잘해줄게. 고마워.